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인플레가 계속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죠. 인플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한폭탄이다, 블랙 스완이다, 아주 강한 그 경보음도 있습니다. 트레이더 데일리의 그 토머스 키 주니어 CEO가 그 링크드인에 회견을 했는데요. 인플레가 안이한 투자자로 가득 찬 시한폭탄인 게 시장의 최악 시나리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부양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미 무장해제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궁지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실제 물가 상승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를 예고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부양에서 출발하는 유동성 풍족에 전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빌 에커맨, 억만장자 투자자죠. 이 사람도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회견을 했는데 블랙 스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단 터지면은 굉장히 그 충격이 큰 거를 표현하는 건데요. 블랙 스완 위험의 하나는 단기가 아닌 그 지속적인 인플레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증시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에커맨은 지금 이런 그 접종이 계속 가속화하면서 미국이 내년 초에는 완전한 고용에 근접해서 아마도 역대 최저 실업률을 보일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준이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몇 달 안에 연준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 바뀔 거다. 두고 봐라.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에 상승폭이 3년 6개월 사이에 가장 컸습니다. 6.8%까지 전년 대비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이 예상한 것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론 기저 효과도 있을 거다. 하지만 수요 증가라든가 공급 감소 속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뛰면서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한 걸로 진단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정책 기조가 변하는 심판의 날에 직면할 거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인플레가 앞으로 한 4년 동안 합쳐서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은 의심 없이 올 거다.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준 기조가 선회하면 시장이 겁을 먹을 거다. 따라서 이런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왜냐하면 인플레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경기 순환주를 사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부의장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그 전미식물경제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4월 CPI가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나도 사실 놀랬다. 하지만 인플레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지속되면은 물론 연준이 주체 없이 조치를 할 거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에는 상당한 소음이 있다. 그래서 정책 전환에 앞서서 증거를 더 모으는 그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이 지금 우리 목표와 여전히 멀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려면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로젠버그 리서치 로젠버그 대표는요, 팬데믹으로 특히 충격받은 그 섹터에서 주로 물가가 뛰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이벤트 부분이 한 10%, 항공료도 한 10% 이상, 호텔 숙박료도 한 9% 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공급난이 심각한 반도체 관련 물가도 많이 뛰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한 5% 이상, 중고차 같은 경우는 10%가 뛰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하지만 이런 영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7% 정도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의 물가 상승폭은 0.3%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수준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미국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프레가 일시적이라는 연준 지도부 판단이 4월 그 CPI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다. 예상외로 많은 일시적인 현상들이 한꺼번에 관찰되는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오한다이 그 에드워드 모야 선임 그 애널리스트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 CPI 보고서가 한 달짜리다. 자기가 보기엔. 그래서 연준이 걱정은 물론 하겠지만 연준이 진짜로 움직이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보고서가 더 나와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JP 모건 애널리스트들도요, 주문 해소, 공급 증가 때문에 올여름에 지나면 인플레가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목 현상도 있고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리안츠의 엘 에리언 경제고문은요, 연준이 인플레에 섣부르게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가 몇 달 정도 유지돼야지 연준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캐나다하고 영국 중앙은행이 최근에 긴축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연준이 이걸 물론 지켜볼 거다. 하지만 정책 신뢰성 때문에 움직이려면 더 기다려야 할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그러면서 엘레리언은 4월 CPI가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한 달치 통계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베런스도 연준이 인플레 파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2011년 유럽중앙은행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때였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해 2011년 4월하고 7월에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톡스 유럽 지수가 그해 4월 초부터 3개월간 18%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S&P하고 다우도 그 여파 때문에 2011년 7월 말부터 한 달 정도 각각 한 16%, 14% 주저앉았습니다. 베런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가 쪽에서는 그 미국 주식에서 아직 손 뗄 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이런 걱정 때문에 랠리가 방해받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패닉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아직은 좀 목소리가 큽니다. 제러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 지금은 미국 주식에서 손을 뗄 때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30% 더 뛰어야지 미국 주식 투자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지금은 계속 투자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겔은 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기업 그 수익률을 아주 예의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인플레가 일시적 현상은 아니지만 연준의 그 의미 있는 기조 변화는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가시화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한 5%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2% 정도 올라가도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연축, 긴축 사이클 그 최종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진정한 변화가 2022년까지 오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은 2023년에도 안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서 올해는 여전히 미국 주식을 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BS 자산운용도요. 오늘 새벽에 최근의 변동성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하면서 증시 강세의 종말을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상품 가격 상승세는 이제 대충 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면서 리플레이션 거래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주, 금융주, 에너지주, 원자재, 신흥시장 같은 거를 주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로이드 홀트 그룹 짐 폴센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베런스가 전한 오늘 새벽에 전한 분석에서요. 지금은 조금 머뭇거리는 시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고 나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머뭇거리거나 쉬어가거나 혹은 조정을 받는 기간이 그동안에도 있어 왔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성경표를 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루 밀러 부사장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순환하는 흐름인데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산업재, 금융, 에너지, 소비재, 소재 업종이
이런 그 순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아웃퍼폼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순환 거래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했고요. 아직 결말에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그 10일자의 전환 분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10년 만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주도주 전환 추세가 주가 거품을 덜어주는 건강한 흐름이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SCI 전 세계 가치 종목 지수가 지난 12주 성장주를 11.3%포인트 앞질렀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던 2009년 중반 이후 가장 큰 격자로 그 비교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0년 그 닷컴 거품 붕괴 이후에 가치주로 전환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대 그 에드워드 다모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이 사람은 이제 가치평가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인플레 상승기에는 금융자산이 별로다. 그러면서 주식, 채권, 심지어는 부동산도 70년대에는 하락했다고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주범이라면 주가가 큰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오랜 강세장 끝에 자본 차익을 실현할 때라고 자기는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계속 사려고 한다면 원자재나 소비재 같은 인플레에 좀 유리한 섹터를 담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요새 기술주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이 많죠. 월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어플라이드 파이낸스 그룹 자산운용사인데 라파엘 레센데스 공동 창업자가 마켓워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 충격으로 주저앉은 대형 기술주, 그 우량주를 염가 세일할 수 있는 좋은 혹이라고 봤습니다. 저평가된 고품질 기업이 지금 슈퍼세일 된다고 하면서 특히 빅테크주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월마트, 맥도날드를 특히 거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주하고 가치주 간의 긴 그 줄다리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자기는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데 늘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이 와중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최근에 이제 급성장하는 게 이제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펀드인데 이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꼽으라면 자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겠다. 그러면서 그 ESG에 초점을 맞춘 그 237개 롱 온리 펀드가 보유한 종목을 자기가 쭉 보니까 70%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있더라. 그 다음이 코랩하고 어도비, 알파벳, 비자였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 개혁하고 반독점 조사 강화는 미국 기술주 전반에 걸림돌이 나는 그 경고를 아문디에 마르코 피론디니 미국 주식 담당했습니다. 전반적인 먹구름이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애널리스트도요. 그 반독점 조사가 기술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MS를 뺀 나머지 종목은 조금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참 정말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달에는 그야말로 일시적이라는 인플레 관련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이달의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6월이 되면은 6월에도 그럴지 그건 참 궁금합니다. 이제 성경 표현은 오늘 몇 번 나왔죠. 제러미 시걸 그 펜실베니아 와스턴 대학 교수는 심판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로이드 홀트 그룹의 그 짐 폴센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6월에 인플레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화두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한 주입니다. 감사합니다.